그러면 34번 또 오답률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작문 독해 문제가 오답률 1위로 나와서 좀 긴 글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도 연습을 해봐야 됐고, 어휘 문제 자체가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 그 어떤 포맷, 메커니즘에 관련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휘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사실 몇 안 되진 않네요. 그 같은 유형이 두 번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30번에서도 어휘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고 42번에서 또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휘 문제들 관련해서는 풀이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작문 독해에서의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푸시면 되고, 앞에 있는 30번에서의 작문 독해 문제도 또 작문 독해가 아니죠. 어휘 문제에서의 방식도 똑같이 풀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으로 생각해서 문제 풀어가시면 되고요. 하면 34번에서는 이제 아주 클래식한 오답률이 높은 문제죠. 빈칸 문제가 출제가 됐고, 대부분의 경우에 빈칸 문제는 오답률 탑 10에서 빠진 경우가 없습니다. 네 문제 전부 다. 네, 그래서 빈칸 문제 자체가 되게 어렵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왜 어려운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직접 쓰지 않았다 뿐이지 빈칸 문제는 서술형에 제일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비어있는 칸에다가 어떤 문장이 들어갈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때 여러분들이 사고력을 많이 발휘해 보시면 좋고, 또 이 빈칸 문제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시중에 너무 많은 풀이법들이 있습니다. 이 빈칸 문제는 빈칸부터 읽어야 되고, 빈칸 문제 앞뒤부터 읽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3이 됐는데 수시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와. 그렇게 발등에 뭔가 불이 떨어졌을 때 진짜 막 찍기 특강 이런 걸 듣는 느낌에서 배우는 건 좋지만,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은 고1이시겠죠? 근데 고1부터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런 어떤 잡기술 같은 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영어에는 다양한 풀이법이 있겠지만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동안에 공부를 하고 문제 풀이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꼭꼭 열심히 읽고 선지도 또 열심히 읽고 그런 다음에 정답을 고르는 연습을 하는 게 결국엔 전반적인 독해 능력이 좋아지고, 뭔가 좀 이 긴 글에 읽는 거에 대한 역치가 높아지고 고를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4번도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줄부터 보면은 the emphasis on learning from the in-group 했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도 한번 잘 끊어두시고, 결국에 영어 독해를 한다는 거는 동사가 어디 있는지를 잡아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주어 동사는 계속 끊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고3이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 특강 막 이런 거 듣습니다. 구문 독해 특강은 말 그대로 내가 단어를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이 영어 문장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 모르면은 단어를 아는 것만으로는 문장을 독해할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문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syntax, 구문입니다. 구문. 근데 그 구문은 진짜 방법론적으로 형식화해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쌤이 생각했을 땐 어릴 때부터 좀 꾸준히 쭉쭉쭉 파닉스부터 천천히 배워가지고 이 귀납적으로 배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문장을 직접 읽어보면서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구나, 이 경우엔 여기가 목적어고 얘는 목적어가 없구나 라는 식으로 배우는 게 가장 좋은데, 당연하지만 고3 친구들은 그럴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진 되게 좋은 형태의 구문 특강을 배우게 될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지만 고1이니까 지금 고1, 고2 동안에는 이 구문을 계속 직접 끊어보셔야 됩니다. 이 구문을 끊어본다는 거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주어 동사를 끊는 거고, 그래서 쌤이 끊어주는 것도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도 직접 끊어보시고 하면서 독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그룹에서 뭔가를 배운다는 거에 있어서의 강조점이라고 했고, 이 내 그룹은 그냥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내가 속해 있는 부분에서 학습해야 되는 거를 되게 사회적으로 강조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냐면 개개인에 대한 설명은 포함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많이 배워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나 자신, 개별적인 뭔가에 대한 설명은 포함시킬 수가 없다 라는 한계점을 언급을 한 거죠.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면은 놀랄 만큼이나 하고 나서 또 while을 기점으로 문장이 한번 크게 나오고 뒤에서도 또 문장이 이렇게 크게 어디까지 크게죠? 여기까지 쭉 크게 나온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글이 잘 안 읽히는 이유는 문장이 점점 길어져서 그래. 그리고 문장이 길어진다는 거는 단문일 때는 사실 길어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복문이 쓰였을 때는 문장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복문 구조는 영어에서 딱 세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보고 쌤이랑 같이 독해를 해보시면 좋은데, 뭐 뒤에 있었던 조금 넓은 페이지를 활용해서 그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복문을 활용할 때는 접속사 써주고 주어 동사 써주고 주어 동사를 쓰는 형태. 뭐 이 접속사 자리에 when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은 뭐 when 주어 동사 형태로 문장이 연결되는 걸 볼 수 있고, 또 반대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한번 나오고 접속사 쓰고 주어 동사를 쓰는 형태. 이렇게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when이 뒤에 가 있는 형태를 생각하시면은 복문은 총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형태로 문장을 연결할 때 쓰인 접속사는 흔히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종속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접속사에는 종속 접속사 말고 종류가 하나 더 있죠. 등위 접속사의 형태로. 그리고 이 등위 접속사를 활용한 문장 형태일 때는 말 그대로 같을 등, 앞뒤 문장을 동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절과 종속절의 구분이 없고 다만 뒤에서 주어 동사, 앞에서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만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쌤이 긴 문장들을 표시해 줄 때 해드릴 거는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문장이 한 번 나오고 문장이 한 번 더 나온 거, 여기선 문장이 한 번 나오고 접속사 기준으로 문장이 한 번 더 나온 거고, 여기선 이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에서 크게 문장 나오고 뒤에서도 크게 문장이 나온 형태인 걸로 정리하시면은 문장이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실 거예요. 해서 34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겁니다. 이 while이란 접속사를 기점으로 문장이 한번 크게 나왔고 뒤에서도 아주 크네요. 여기까지네요. 저 박스까지구나. 이렇게까지 해서 문장이 두 개 나온 형태라는 것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 끊고 나서 다시 한번 독해를 해보면은 뭐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 내에서의 사람들을 싫어할 수도 있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네요. 그렇죠? 이거 너무 길게 끊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잘 지우시고 여기까지가 한 문장으로 연결돼 있고, 해서 우리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들을 모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그룹 내에서 뭔가를 많이 배워야 되는 것도 맞지만 뭔가 안 좋은 것들까지도 배울 수 있다.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거다 라는 앞 내용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 윅스, 커비, 닐슨 씨가 실제로 연구를 하나 진행했다고 합니다. 뭐에 관련해서 뭐 copying behavior in the context of observing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행동을 따라하는 어떤 그 경향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 또 어떤 상황 속인지를 이렇게 전치사 쓰고 동명사를 써서 나타내준 형태, 그 뒤에서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로 또 이 명사절 형태를 쭉 한번 가져가 줬습니다.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절 혹은 뭐 특수한 간접의문 형태를 축약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의문사를 써주고 투부정사 형태를 써줬을 때는 해석하기를 의문사의 해석을 잘 살려주고 플러스 뭐뭐 해야 할지 정도로만 생각해서 독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뭐 어떻게 열어야 할지에 대한 거를 관찰했던 거겠죠. 비슷하게 뭐 what to do 하면은 무엇을 해야 할지 하시면 되고, where to go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가 쓰였을 때는 항상 의문사의 해석을 잘 살리고 그다음 투부정사 부분을 해야 할지 해주시면은 독해가 된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를 진행했대요. 뭐로 연구를 했냐면은 퍼즐 박스를 어떻게 열어야 될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관찰하는 상황 속에서 한번 살펴봤다고 하고 또 이제 이 내가 속해 있는 그룹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은 외 그룹이라고 포함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실험을 하고 싶은 거니까 뭔가 뭐라고 하죠? 통제 변인? 잘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내 그룹 말고 외 그룹까지도 설정을 해가지고 문장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내 그룹하고 그렇지 않은 외 그룹은 실험상에서 어떻게 구분이 되어졌냐면 아주 최소한의 방식으로 그룹을 해놨다고 해놔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최소한의 방식. 간단한 색깔 그냥 구분을 해놨다고 해요. 리스트밴드 팔찌 같은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쵸. 여기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이 뒤에 있는 현재 분사 형태가 이 minimal way가 어떤 way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형태로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실험 조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그룹과 외 그룹 상황을 어떻게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하고 있는 게 꼬마애들이었나 봐. 어른한테 퍼즐 박스 열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꼬마애들은 did not simply like all members of their in-group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거기 실험에 참가하고 있는 꼬마애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내 그룹의 모든 멤버들을 좋아하진 않았대. 그리고 나서 이것도 살짝 구문에 관련된 얘기지만 지금처럼 쉼표 말고 쉼표 위에 점 하나 찍어서 만들어진 흔히 말하는 이 땀 표시. 이 땀 표시는 세미콜론이라고 부르고 이 세미콜론은 접속사의 대용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콜론의 기준으로도 앞에서 문장 한 번, 뒤에서 문장이 한 번 나올 거라는 거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있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두 다 좋아하진 않았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런 사람들은 되게 싫어했대. 같은 그룹이지만 어떤 사람은 싫어했다고 해요? Behaved in a antisocial fashion 했습니다. 조금 반사회적으로 되게 이상하게 튀는 행동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되게 싫어했다. 사교성 없어 보이는 애들 싫어했다. 까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연결어도 잘 표시를 해두시고 실제로 그들은 like this antisocial in-group members less 했습니다. 문장이 좀 길어요. 잘못 읽으면은 이런 반사회적인 내 그룹 멤버들을 좋아했다. 로 읽히는데 조금 더 끈기를 갖고 읽으시면은 they like this antisocial in-group members less 돼 있습니다. less. 걔네들은 자기랑 같은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룹에 있는 반사회적인 녀석들은 더 싫어했대. 근데 누구보다 덜 좋아했냐면 더 싫어한 게 아니라 덜 좋아했냐면은 오히려 나랑 상대 그룹에 있는 되게 사회 친화적인 멤버들보다도 덜 좋아했다고 합니다. 가령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퍼즐 박스 열기 시합 시작했는데 우리 팀이 있고 상대 팀이 있어요. 근데 우리 팀에 있는 조금 되게 이상한 애들보다 차라리 나랑 경쟁하고 있는 반대편에 있는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친구를 마음속으로 좋아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그룹 내에서 안 좋은 멤버들이 있을 땐 싫어할 수도 있는구나. 네, 까지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면서 쌤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41번, 42번에서도 정답을 좌지우지했던 거는 이 역접 표현의 기점으로 지문이 전환되는 걸 살펴볼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됐고 여기서도 still이란 표현은 여전히 아직도 말고 but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저 녀석도 마찬가지로 역접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역접 표현의 기점으로 정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역접 표현에 잘 표시를 하고 문제가 출제되는 방향을 잘 설정하시고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뒤에 내용 한번 살펴보면은 그래서 걔네가 하지만 their dislike 그들이 싫어한다는 그런 모습들은 did not affect their tendency 절대로 이런 경향성에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어떤 경향성이냐면 이 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할 수밖에 없더라. 누구랑 비교했을 때 더 많이 외 그룹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나랑 경쟁하고 있는 팀에 되게 일 잘하는 애를 좋아하고 있고 그런 거랑은 별개로 결국에는 나랑 같은 그룹에 있는 마음엔 안 들지만 그 녀석의 행동에 영향을 받고 그 녀석의 행동을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의 사람들을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그 어떤 전통적인 교훈이나 규범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지문인 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보면은 해서 이런 식의 this over imitation 했습니다. 너무 지나친 모방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따라한다는 이런
over imitation은 reveals,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we're not copying in order to learn. 우리는 학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모방하는 게 아니다. 뭘 학습합니까? How to open a box most efficiently 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박스를 여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방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그럴 거였으면은 상대편에 있는 녀석들의 행동을 따라했어야 됐을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린 그냥 속해 있으면 무작정 다 따라해버리는 그런 어떤 경향성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 문장 넘어가면 해석. 우린 그럼 뭐 하는 거냐면은 We want to learn how to do it in a proper way 했습니다. proper way.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시면 이 proper 부분에다가 이 쿼트 마크, 이 따옴표를 조금 찍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적절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좋은 의미로 쓴 것 같지만 여기서의 적절한이라는 의미는 굳이 따지자면 부정적인 의미에 가까운 것 같아. 왜? 여기서의 적절한이라는 의미는 진짜 와 적절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속해 있는 그룹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맞춰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게 좋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궁극적으로 좋은 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의 그냥 그 사회 내에서의 올바른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방식에 맞게 무언가를 하고자 배우고 있는 거다 라는 서브텍스트를 읽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빈칸 문제로 낸 거고, 이걸 빈칸 문제로 낸 근거는 뭡니까? In other words에서 in other words는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아니야 맞아요. 근데 다른 말로 해서라고 하지 말고 즉 해주시면 됩니다. 즉. 요것도 대표적으로 앞에 나왔던 어려운 말에 쉬운 말로 환언, 언어를 바꿔준다고 해서 환언 해주는 표현인데 되게 잘 낸 문제죠. 앞에서 이제 1학년 친구들이 뭔가 파악하기 어려운 서브텍스트를 잘 파악을 해서 진짜 텍스트로 변환을 시키는 문제를 낸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잘 얘기했던 것처럼 proper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만 생각하면 되게 좋은 걸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에서 쓰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남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다. 즉 그런 거다 하고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하고 나서 마지막 문장 읽고 선지 가서 정답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란 결과는 되게 적절하게 보여질 수가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 누구한테 있어서도 이 반사회적인 인그룹 멤버들한테도 살펴볼 수 있는 무섭이다. 우리가 이제 반사회적인 애들을 안 좋아하는 children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상정을 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생각해보면 그럼 걔네는 프로소셜한 애들이란 거겠죠. 사회 친화적인 애들. 근데 사회 친화적인 녀석들이 반사회적인 녀석들한테 영향을 받는 것도 맞는데 그 역도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반사회적인 녀석들도 사회 친화적인 녀석들을 배우게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된다 이런 겁니다. 빈칸에 들어갈 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진짜로 좋은 방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맞는 행동을 하는 것 뿐이다 라는 거에 답을 골라보면은 첫 번째부터 봤을 때 어렵네요. 단어가 어려워요. 이 conform 하면은 뭔가에 순응하다, 맞추다. 쉬운 단어로 바꾸면 그냥 follow란 뜻인데 그래서 바꿔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그냥 follow the rules and convention. 우리는 그냥 규칙이란 관습을 따르고 있는 거다. 내가 속한 그룹에서. 읽을 것도 없죠. 답은 1번입니다. 네. 고르시면 되고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외그룹의 행동을 따르는 것이다. 근데 어떤 사회적으로 적절하다면 외그룹의 행동을 따른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건 오히려 앞에서의 내용이 있고 우린 그런 거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글의 핵심이었고 또 넘어가서는 avoiding behaviors demonstrated by the in-group on purpose 하면은 우리는 이제 목적에 맞게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보여주는 행동을 피할 수가 있다? 피할 수 없다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우리는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추구한다? 못한다고요. 네, 못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그룹의 정체성보다는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까지만 해서 정답을 1번으로 잘 골라보시면 되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디가 약한지 알 것 같아. 아직 그냥 출제 방향을 모르는 겁니다. 쌤이 얘기한 것처럼 역접을 근거로, 기점으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 긴 글의 형태가 읽기 어렵다는 것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는
첫 번째부터 끝까지 문장을 읽어가면서 구문을 나누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포인트마다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기준으로 단서를 남겨놓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단어만 꾸준히 잘 외우면은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수능 영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 수가 쌤이 얼마 전에 보기로 8,000단어인가밖에 안 된대.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여러분들이 보통 막 워드마스터 2,000, 3,000 이런 거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한 3것만 외우면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라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는 거는 구문에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1학년인 여러분들은 구문을 좀 계속해서 학습하면서 이 AI가 딥러닝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귀납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문제도 이 정도까지만 살펴보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